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이 여러가지 논란 속에 폐막했습니다. 한국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로 종합순위 8위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은 목표했던 5개의 금메달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양궁, 펜싱, 사격 등 효자 종목의 활약이 돋보였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의미가 있었던 종목은 태권도입니다. 한국은 태권도 종주국이지만 그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요. 파리올림픽에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그랑팔레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태권도 남자 58kg급 결승전에서 한국의 박태준 선수는 아제르바이잔의 가심 마고메도프를 2대 0으로 꺾고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한국 태권도는 2016 리우 대회에 여자 67kg급 오혜리와 여자 49kg급 김소희를 끝으로 금메달이 없었는데 이번 파리 대회의 첫 주자로 나선 박태준이 한을 풀어준 것입니다. 앞서 남자 58kg급에서는 2012 런던 대회에서 나온 이대훈의 은메달을 제외하면 누구도 결승 무대조차 밟지 못했는데 박태준이 바로 이 58kg급에서 금메달을 따내 한국 태권도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박태준은 파리올림픽 태권도 남자 58kg급 결승에서 아제르바이잔의 가심 마고메도프를 맞아 기권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몸통을 맞춰 선제 득점한 박태준이 초반 공세를 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라운드 종료 1분 7초 전 마고메도프가 발차기 도중 왼쪽 정강이 부위를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몇 분간 휴식한 마고메도프가 통증을 가라앉히면서 경기가 재개됐지만 처진 분위기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박태준은 우리나라 최초의 남자 58kg급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기록됐습니다. 사실 한국은 태권도 종주국이지만 최근 올림픽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박태준의 금메달은 커다란 화제가 됐습니다. 태권도 스타 이대훈 대전시청 코치가 2012 런던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게 최근 가장 좋은 성적이었고 심지어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처음으로 치욕적인 노골들을 기록해 침울한 분위기로 귀국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박태준의 금메달로 한국은 떨어졌던 태권도 종주국의 자존심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박태준은 최근 2년간 눈부시게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는 우리나라 태권도 초신성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태권도 경기에서 압권이었던 장면은 16강에서 나온 믿기 어려운 발차기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네티즌들은 정말 게임에서나 보던 기술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댓글에는 저게 진짜 되는 거였구나, 발펜싱 같다, 이런 감탄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권도 경기 중에는 화제가 된 장면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심판 판정에 항의를 하면서도 태권도 감독이 90도로 인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심판 판정에 항의를 할 때는 열이 받아 흥분하기 마련인데 감독도 심판도 90도 각도로 허리를 숙이는 모습입니다. 태권도의 예의는 올림픽에서도 이렇게 빛났습니다. 이 장면은 한국의 태권도에서 예의를 얼마나 중요시하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유도가 판정 문제와 비매너 논란으로 얼룩진 것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남자 유도 60kg급에 출전한 자국 선수 나가야마 류주가 8강에서 심판의 오심 논란으로 희생양이 됐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가리고스와 맞붙은 나가야마는 상대방의 조르기를 견디고 얻는데 이때 심판이 손을 뻗으며 멈춤 신호를 보냈고 이에 나가야마는 힘을 뺐으나 가리고스는 계속 조르기를 이어갔다는 것이 일본 언론들이 주장하는 오심 논란입니다. 결국 약 6초가 지나자 나가야마는 바닥에 드러누웠고 이를 본 심판은 한판승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나가야마는 심판 판정의 항의의 뜻으로 경기장에 내려오지 않고 3분간 있었으나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일본 네티즌들은 스페인 가리고스 소셜미디어로 몰려가 댓글 테러를 퍼부었고 스페인 언론들은 이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테러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도 남자 100kg 이상급에서는 심각한 비신사적 행위가 발생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조지아의 유도 선수 구람 투시슈빌리가 프랑스 유도 영웅 테디 리네르에게 패한 뒤 비신사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날 투시슈빌리는 리네르에게 한판 패를 당했는데요. 그런데 경기에 서진 투시슈빌리는 깨끗이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바닥에 누운 자세로 리네르의 급소를 차려는 듯 발을 뻗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리네르의 몸을 젖혀 그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 리네르의 얼굴에 손을 대는 이상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 투시슈빌리는 심판에게 레드카드를 받고 실격, 패자부활전에서도 패했습니다. 국제유도연맹은 경기 뒤 징계위원회를 열고 투시슈빌리에게 그 다음 경기였던 혼성단체전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또 투시슈빌리의 비신사적 행위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모든 국제 유도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로 심지어 작은 대회도 아니고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로서 아무리 졌다고 해도 상대 선수에게 해서는 안 될 비신사적 행위를 한 것입니다. 투시슈빌리는 이날 경기력에서도 지고 매너에서도 졌습니다. 이렇게 유도가 비매너 논란에 휩싸인 사이 한국 태권도는 여자 태권도에서도 금메달을 추가했습니다.
올림픽 랭킹 24위인 한국의 김유진이 랭킹 1위까지 꺾고 금메달을 차지해 랭킹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는데요. 김유진은 대표팀 동료들과는 달리 어렵게 올림픽 무대를 밟은 선수였습니다. 세계 태권도연맹 랭킹 5위 안에 든 박태준, 서건우, 이다빈 등과 달리 김유진은 세계 랭킹에서 밀려 대한 태권도협회 내부 선발전과 대륙별 선발전 등을 추가로 거쳐 간신히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지난 3월 중국 타이안에서 열린 아시아 선발전 4강에서 줄리맘을 꺾고 체급별 상위 2명에게 주는 파리행 티켓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륙별 선발전을 거쳐 간신히 올림픽 무대에 나간 김유진은 이변의 주인공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고 금이환영하는 선수가 됐습니다. 세계 태권도연맹이 대회 직전인 6월까지 집계한 올림픽 겨루기 랭킹에서 24위였던 김유진이 강호들을 연파하더니 결국 세계 1위까지 꺾은 건데요. 사실 랭킹 20위대에 아시아 대륙별 선발전까지 거친 김유진을 그 누구도 메달 후보로 꼽지 않았고 대회 전에도 그저 다크호스 정도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올림픽에서 뚜껑을 열어보니 김유진은 큰 키를 앞세워 강호들을 연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유진이 준결승에서 꺾은 중국의 로중스는 이 체급 1위이자 2022년 과달라하라 세계선수권 챔피언이었고, 결승에서 김유진이 꺾은 키아니 찬데 선수는 세계 랭킹 2위이자 지난해 바쿠 세계선수권 우승자였습니다. 김유진의 한 경기 한 경기는 태권도 세계 랭킹 24위 선수가 세계 5위와 4위, 1위, 그리고 2위를 차례로 꺾어낸 그야말로 대이변의 연속이었습니다. 김유진은 금메달을 딴 뒤 수상 소감을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자신을 믿었고 랭킹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계선수권 출전이 한 번에 그칠 정도로 비교적 적은 메이저 국제대회 경험이 약점으로 꼽혔지만 상대 선수들이 최근에 김유진에 대한 전력 분석이 덜 돼 있었던 것이 오히려 이점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운보다는 김유진의 끈질긴 승부근성과 잠시도 쉬지 않는 훈련량 덕분에 금메달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김유진은 선수들 사이에서 벅찬 훈련량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소화하는 독종으로 손꼽힙니다. 코치는 김유진의 모든 일상은 운동에 맞춰져 있다. 유럽 전지훈련 때 저녁에 현지에 도착했는데 시차가 있는데도 운동하겠다고 나오더라. 정말 독하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김유진은 8살 때 호신술을 배우라는 할머니 손에 이끌려 태권도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태권도의 즐거움을 느끼며 도장을 다니던 김유진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고, 고교 시절 적수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정도로 앞서갔으나 성인 국제무대에서는 이름을 널리 알리지는 못했습니다. 한참 랭킹을 올릴 시기에 무릎 부상에 가로막혔고, 특히 2022년 과달라하라 세계선수권을 앞두고 무릎 부상을 당해 1년 동안 재활에 매달린 것은 치명타가 됐습니다. 이게 실력에 비해 랭킹이 24위로 낮았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국내 선발전, 3월 중국 타이안에서 열린 아시아 대륙별 선발전을 거치며 한층 정신력을 무장했고 결국 올림픽에서 그동안의 서름을 모두 날려버린 것입니다. 한국 태권도가 이번 기회로 완벽하게 부활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